신라 제35대 경덕왕 시절 한양이라는 작은 마을에 직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양의 빛이라 불렀죠. 왜냐고요? 글재주가 뛰어나 과거에 급제할 게 분명했고 무엇보다 그 인품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이웃을 보면 자기 밥그릇을 내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도와주는 청년이었죠. 그런 직위에게는 아내 옥화가 있었습니다. 아, 옥화.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감탄한 건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마음씨였죠. 직위가 가난한 선비였을 때부터 그를 믿고 따랐고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부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정말 금슬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던 부부였죠. 여보,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큰 기와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비단옷을 해드리고 당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만 함께 있으면 돼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잔인하죠. 행복한 순간이 영원할 거라 믿을 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경덕왕 15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던 평화로운 어느 날 마을에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북쪽 변방에서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고 국가에서 징병령을 내렸다는 거였죠. 마을 어귀에 방이 붙었습니다. 20세에서 40세까지의 건강한 남자는 모두 10일 안에 집결하라. 그날 저녁 직인의 집은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여보. 옥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남편이 가야 한다는 걸. 옥화, 내가 가야 할 것 같소? 직위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비예요. 칼을 든 적도 없잖아요. 나라가 위태로운데 내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소?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있는 거 아니겠소? 옥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으니까요. 이 사람은 반드시 갈 거라는 걸. 출정일이 정해졌습니다. 사흘 뒤. 그 사흘 동안 옥화는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입을 속옷을 만들었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북쪽 변방은 지독하게 춥다고 들었거든요.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옷에 당신을 지켜달라는 제 마음을 담았어요. 꼭 무사히 돌아와요. 출정 전날 밤 두 사람은 뜰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옥화,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 당신도 나를 기다려주시오. 당신, 내가 없는 동안 혹시라도 누가 당신을 괴롭히면 절대 참지 마시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마을 이장님께도 알리시오. 알겠소? 네. 하지만 당신, 그런 걱정은 마세요. 누가 감히 저를 괴롭히겠어요? 직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을 바라볼 뿐이었죠. 사실 그에게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김장수라는 악덕지주가 늘 옥화를 탐내는 눈빛으로 봤거든요. 직위가 있을 때는 감히 접근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떠나면. 여보,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당신 얼굴을 마음에 새기는 중이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들, 미래의 꿈들, 사소한 일상들. 마치 이 순간들을 전부 기억 속에 담아두려는 듯이.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출정하는 남자들과 그들을 배웅하는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옥화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에게 울음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눈물은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꼭 살아서 돌아와요. 약속해요. 약속하오. 내가 당신을 두고 어디 가겠소? 반드시 돌아올 거요. 직위는 옥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부모님 잘 모시고 당신 건강도 잘 챙기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 당신도 추위 조심하고 다치지 말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출발 신호였죠. 직위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옥화가 거기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옥화는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뒤돌아봤을 때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면 걱정할까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광장이 텅 비었을 때에야 옥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옥화의 하루하루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마을 어귀로 가서 소식을 기다렸어요. 혹시 전장에서 편지라도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소식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첫 소식이 왔습니다. 전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많은 병사들이 다쳤고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죠. 옥화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만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저 사람만은 지켜주세요. 시부모님도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밥맛이 날 리가 없었죠. 옥화는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남편 대신 자신이라도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야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습니다. 하지만 직위의 소식은 없었어요. 이따금 전장에서 돌아오는 부상병들이 있었습니다. 옥화는 그들을 붙잡고 물었죠. 혹시 직위라는 사람 아세요? 한양 마을 출신인데. 미안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번번이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장수가 나타났습니다. 마을의 악덕지주인 김장수는 전부터 옥화를 탐내고 있었어요. 직위가 있을 때는 감히 접근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죠. 옥화 씨, 잘 지내시오? 옥화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길을 막아선 김장수. 김어르신 비켜주세요. 어르신이라니, 나도 당신 남편과 나이가 비슷한데. 그리 쌀쌀맞게 굴지 말고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보는 게 어떻소? 전 바쁩니다. 비켜주세요. 옥화는 김장수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장수는 계속해서 옥화에게 접근했어요. 어떨 때는 비싼 비단을 들고 왔고 어떨 때는 귀한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당신 남편이 없는데 생활이 어렵지 않소? 내가 도와주겠소?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매번 거절당했지만 김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죠.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직위의 소식은 없었고 김장수의 구애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김장수란 작자 정말 파렴치하네. 옥화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 남편 걱정에 저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 하지만 아무도 김장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고 권력도 있었거든요. 2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옥화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장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옥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옥화 씨, 내가 할 말이 있어. 또 무슨 소리를 가려고? 이번엔 진지한 이야기요. 당신 남편 말이요. 옥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전장에 물자를 대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전방 소식을 빨리 듣는 편인데. 김장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다음 말을 꺼내기 힘들다는 듯이. 당신 남편, 직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확실한 소식이요. 석 달 전 큰 전투에서.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옥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보시오, 여기 명단이 있어. 김장수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전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분명 직위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게... 옥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제 과부요. 김장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였어요. 그가 보여준 명단은 가짜였습니다. 돈을 주고 위조한 문서였죠. 그러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오.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소. 당신과 시부모님까지 모두 내가 책임지겠소. 가세요. 옥화 씨. 나가라고요. 옥화의 절규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옥화는 병이 났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그저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시부모님도 충격에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나서서 부모님을 간호해야 했지만 옥화 자신도 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야, 정신 차려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쉽게 죽을 아이가 아니야. 어머님, 기운을 내거라. 혹시 모른다. 살아 돌아올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옥화 씨 힘내시오. 좋은 데 가셨을 거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옥화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장수는 매주 옥화의 집에 왔습니다. 아직도 생각 안 해봤소? 이렇게 혼자 살 셈이요?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당신 혼자 어떻게 모실 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전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만 가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당신도 아직 젊지 않소? 김장수의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옥화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째 되는 해봄이었습니다. 김장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공손한 태도는 사라지고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죠. 옥화 씨,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 하지만 당신은 계속 나를 거부하기만 하지. 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전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남편? 죽은 남편을? 김장수가 비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소. 현실을 봐요, 현실을. 나가세요. 좋소. 하지만 후회할 거요. 김장수가 돌아선 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옥환의 집에 세금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밀린 세금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금은 다 냈는걸요. 아니요. 여기 장부를 보시오. 분명히 밀린 게 있어. 관청 아전이 내민 장부에는 실제로 밀린 세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화는 분명히 냈었어요. 이것은 김장수의 조작이었습니다. 그가 관청에 뇌물을 주고 장부를 조작한 거였죠. 한 달 안에 내지 않으면 집을 압류할 것이요. 옥화는 막막했습니다.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장에서 장을 보던 옥화에게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에게는 팔 수 없어.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그냥. 그러니 다른 데 가보시오. 모든 가게가 똑같았습니다. 이것도 김장수의 압력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김장수가 옥화에게 물건을 팔지 말라고 협박한 거였죠. 옥화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기고 물건을 살 수 없으니 먹을 것도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병원으로 누워 계시고 그때 김장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떻소? 이제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소? 옥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김장수의 짓이었다는 걸. 당신이 이 모든 걸 맞소? 내가 했소?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장수는 대놓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시오. 나에게 오든지 아니면 거리로 쫓겨나든지.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3년이나 기다렸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옥화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당신이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거요. 나흘을 드리겠소. 나흘 안에 대답하시오. 김장수가 떠난 후 옥화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를 어째?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느리야, 다 들었다. 어머님, 며느리야,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김장수란 놈이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다니. 하지만 며느리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 때문에 희생하지 마라. 어머님, 무슨 말씀을. 차라리 내가 재혼을 해서 편하게 사는 게 낫겠구나. 우리는 이제 늙어서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옥화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옥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시부모님을 저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 악당에게 갈 수도 없고. 남편, 여보, 당신이 살아만 있다면, 당신이 여기 있기만 하다면. 나흘이 지났습니다. 김장수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옥화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봤소? 옥화는 고개를 들어 김장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어르신, 오, 드디어 현명한 선택을 한 모양이군.
제 대답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화. 먼 곳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화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 있을 수 없는데. 하지만 분명 남편? 마을 어귀에서 한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분명히 직위. 옥화. 직위였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옥화는 달려갔습니다. 3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그래요, 나요. 내가 돌아왔어. 두 사람은 울면서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지기가 살아 돌아왔다. 세상에, 정말 살아있었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장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죽었다고. 지기가 김장수를 봤습니다. 김장수? 여긴 웬일이요? 아, 그게. 당신,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소? 마을 사람들이 김장수를 둘러쌌습니다. 김장수 그놈이 옥화를 괴롭혔어. 지기가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재혼하라고 강요했다고. 심지어 관청까지 매수해서 세금 조작까지 했어.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장수, 이게 사실이요? 그게 아니라. 대답하시오. 당신이 내 아내를 괴롭혔소? 나는 그저. 김장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밝혀진 거죠. 당신이 보여준 전사자 명단은 뭐였소? 내 이름이 거기 있었다며? 그건 조작한 거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지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줬는지 아시오?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마을 사람들이 김장수를 관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벌받게 되었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옥화가 물었습니다. 지기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치열했어.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많은 동료들이 죽어갔지. 나도 큰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어. 다리에 화살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지. 한 달 넘게 의식을 잃고 있었어. 세상에. 깨어났을 때는 전쟁이 끝나 있었어. 우리가 이겼지. 하지만 나는 부상 때문에 바로 돌아올 수 없었어.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지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매일 당신 생각을 했어. 잘 있을까? 건강할까?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밤마다 당신 꿈을 꾸었어. 저도요. 저도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달려왔어. 하루라도 빨리 당신을 보고 싶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시부모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부모님, 불효자 용서하세요.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날 밤, 옥화와 지기는 다시 마당에 앉아 달을 봤습니다. 3년 전 이별하던 그날 밤처럼. 여보,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시오. 혹시 제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슬펐겠지. 하지만 당신을 탓하진 않았을 거요. 당신도 살아야 하니까. 다만 당신의 행복을 빌어줬을 거요. 비록 내 곁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을 거요. 옥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만 기다렸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전 당신을 믿었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고마워요, 옥화. 당신이 나를 기다려줘서. 전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년의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고 매 순간이 시련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김장수의 음모도, 거짓된 소문도, 세상의 압력도, 아무것도 그들의 사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지기와 옥화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기는 과거에 급제해서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옥화는 현명한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했죠. 그들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3년을 기다린 여인, 변치 않는 사랑, 의리와 정절의 표본. 사람들은 옥화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본받으려 했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말과 선물일까요? 아니면
멋진 모습과 재물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옥화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갖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었다고 여겨진 남편이 돌아왔고 악한은 벌을 받았으며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들려주는 직위설화 3년을 기다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서지 않나요?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옥화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보답받으니까요.